갈게요. 사회문화 08번 완전 경쟁 시장을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08번의 주제는요. 완전 경쟁 시장의 개념과 특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단기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래프 하나와 장기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래프 하나, 그리고 뒤에 문제 보시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만 정확히 잡고 계시면 나머지는 인문 예술처럼 이론 공부하시고 그래프 보는 방법만 정확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래 갈게요. 본문.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는 네모 완전 경쟁 시장. 그럼 이상적이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거냐면 오른쪽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일반 밑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1번 밑줄 쳐보시면 얘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럼 결국 같은 말로 쉽게 바꿔버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고정적이다.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밑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완전히 동질적, 즉 상품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또 3번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쟁의 주체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조건 세 번째. 그러므로 상품의 질, 광고 등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한 경쟁 가능성도 없다. 즉 A라고 하는 회사가 A라고 하는 회사와 B라고 하는 회사가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라고 했을 때 광고를 한다라고 해서 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또 4번 시장의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네 가지.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균형 상태에 교란 요인이 생기면 교란 요인 세모 쳐보세요. 흔들리게 하는 장치가 되겠죠. 이러한 완전 경제 시장을 흔들리는 요소가 생기게 된다면 1번 밑줄 단기 조정, 2번 밑줄 장기 조정. 근데 1번과 2번과 관련된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만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통해 밑줄 시장은 끊임없이 균형 상태를 지향하게 된대요. 그럼 단기 조정과 장기 조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런데 세모,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이라고 했죠. 이상적인 건 당연히 오른쪽 밑줄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같은 말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현실에도 찾아보기 어렵냐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잠깐 보시면 왜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냐. 진입장벽이 없다. 즉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말이 안 되고, 또 가격이 고정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겠죠. 왜? 현실에서는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발생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적게 구매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상적인 시장 형태인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이 고정적이다 라고 말하니까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겠죠.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 형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경제학의 관심 대상이 된다. 먼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네모 단기 조정.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줄글로 나와 있는 게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 줄글을 보는 것보다 그냥 그래프를 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어서 저는 그래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옆에 보시면 그래프 나오죠? 그 그래프를 지금 잠깐 그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아씨,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싫은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좀 아니다. 누구를 시킬까 생각했더니 머릿속에 흥분한 사람들. 동영 얘기하지 마세요. 야, 들어가. 녹화하는 거 바보들아. 다른 학교 애들도 보는데 니네 목소리 들으면 어떡할 거야. 어이씨, 줄이 올라가. 안녕. 됐죠? 갑니다. 지금부터 잘 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갈게요. 일단 보시면 한계 비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한계 비용이라는 말이 있으면 돈을 벌어들이는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말도 있을 겁니다. 비용은 지출하는 거고 수입은 벌어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계 비용이라는 용어와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용어는 최적의 생산량을 구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한계 비용이랑 한계 수입이라고 머릿속으로 집어넣으시고요. 벌써 도경이 자기 시작합니다. 대단하네. 한 문도 했는데 참. 만약 한계 비용, 즉 지출과 한계 수입, 내가 벌어들이는 것이 일치한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0 지점이 될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계 비용이 내가 지출하는 돈이잖아요. 그 지출하는 돈하고 한계 수입을 빼기를 했더니 그 수치가 0이면 원점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럼 나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기본적인 단계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만들어야 수익을 벌 수 있냐, 몇 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의 관계를 가지고 최적의 생산량을 구할 때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어요? 두 번째, 이 P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P라고 하는 것이 한계 수입 곡선, 수요 곡선이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이거 됐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변하지 않고 가격이 고정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P라고 하는 것은 위에 수입과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수입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뺐을 때 0이라고 하는 지점이 나오면 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이 P라고 하는 지점은 가격을 형성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손해가 만약에 100백이라고 했을 때 100백이 돼야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P는 가격을 나타낼 거고,
비용과 수입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한의 물건을 팔 수 있다라고 하니까 수요를 나타낸다라고 봐도 문제가 없고요. 가격을 나타낸다, 수요를 나타낸다 상관없고, 이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수요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잘 봐. 수요 곡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있겠죠. 수요에 따라서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갈 거고 수요가 내려가면 비용도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일정한데, 수요가 일정한 이유는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겠죠.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프가 올라갈 거고, 수요가 비용이 내려가서 수요가 내려가서 비용이 내려간다면 그래프가 내려갈 거라, 꺾은 선처럼요.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앞에서 네 가지 조건에서 봤던 것처럼 수요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P라고 말하는 지점부터 쭉 이어진 수요 곡선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요. 되었어요? 선 하나하나씩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좋아서 일단 수요 곡선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갈게요. 한계 비용 곡선 갈까요? 한계 비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을 제가 파란 색깔로 그려놨는데요. 파란 색깔의 한계 수요 곡선, 한계 비용 곡선 보시면 지금 가격이라고 하는 수요와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치한 이 C 지점 있죠, 아세요? 이 C 지점은 가격과 내가 쓰는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도출될 수밖에 없을 거야. 같은 선상에 놓여 있으니까. 됐어요? 숫자의 양쪽이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이 C 지점에서 쭉 내려와서 형성되는 이 Q가 바로 최적의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최적의 생산량이 된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이거 말했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거고, 한계 수요라고 상관해도 상관없고요. 생산량을 구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을 바탕으로 지금 최적의 생산량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었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은 최적의 생산량을 구할 때만 사용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계 수입 곡선인 이 P가 적혀있는 이 선과 한계 비용 곡선인 이 C가 만나는, 이 파란색이 만나는 이 C 지점으로부터 쭉 내려오면 바로 이것이 최적의 생산량이 된다. 여기까지 됐어? 따라와야 돼. 그 다음 갈게요.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평균 비용 곡선은 언제 사용하냐면 수익 또는 이익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별로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초록 색깔로 체크한 이 두 가지는 최적의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곡선이 두 개고요. 빨간색은요, 내가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수익과 이익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단계가 다르다. 그럼 갈게요. 잘 봐. C라고 하는 부분에서 쭉 내려오니까 최적의 생산량이 나왔죠. 그죠? 그럼 내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는요, 이 C부터 Q 내려갈 때 존재하는 이 B라고 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B라고 하는 포인트. 이 B라고 하는 포인트 이 앞에 수입과 비용은 A라고 하는 점과 일치가 될 거예요. 됐니?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이 가운데 부분이에요. 직사각형. 여기가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이자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이 색깔별로 그래프 구분하셔야 돼요. 빨간 색깔이 평균 비용 곡선이고 수익과 이익을 구할 때 사용하는데,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수입 곡선으로 정해진 최적의 생산량에서 만나는 한 평균 비용 곡선에 이 앞에 있는 직사각형이 수익이자 이익이 된다. 결국 얘는 가격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올 테니까 이 부분하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단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단기라고 하는 말과 뒤에 가면 장기라는 말이 나올 거야. 단기 한계 비용 곡선 그리고 단기 평균 비용 곡선에서는 변수 또는 변화가 있어서 고려되는 시장을 나타낼 때 단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뒤에 가서 나오는 장기라고 하는 말은 변수나 변화가 없어서 고려되지 않는 시장을 장기 시장이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단기라고 하는 말이랑 장기라고 하는 말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게요. 일단 이어서 보자.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 시장 안에 있는 개별 기업은 그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끊어보세요. 조건 1이라고 적어놔. 이게 아까 봤던 완전 경쟁 시장 조건 1번이죠.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기업은 팔아야 된대요. 그게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완전 경쟁 시장 조건 1번이라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볼게요.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요곡선은 수요곡선 네모. 수요곡선 이거야. P로부터 나오는 일직선의 검정 색깔 선. 이게 수요곡선이죠. 수요곡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밑줄 그 가격의 수준에서 그은 수평선이 된다.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1번 때문에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시장에서 가격이 100원이야 라고 말하면 그냥 기업은 100원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어서 갈게요. 그런데 세모 쳐볼까요? 이 수평선의 y축의 값은 y축, x축은 아실 테니까 y축의 값은 밑줄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한계 수입을 뜻하기도 함으로 밑줄 쳐보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품 한 단위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 동일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봤던 그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단위를 더 생산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한계 비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한계 수입이라고 말하는 건 한 단위를 더 아니다. 거꾸로 했다. 죄송합니다. 썼어요? 썼어? 안 썼어? 그럼 뒤에 가서 정리 한 번 더 다시 해줄게. 다행히 썼어? 일단 이제 설명할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수평선은 한계 수입 곡선이기도 하다. 그럼 일단 파란 색깔 선으로 이 수평선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그 검정 색깔 일직선이 되겠죠? 갈게요. 이 수평선은 한계 수입 곡선이기도 하다. 시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쟁에서 기업의 이유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윤의 밑줄,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산량 Q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C로부터 쭉 내려오시면 Q라고 하는 지점과 맞물릴 텐데 이 Q가 최적의 생산량이 될 거고 이 최적의 생산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극대화된 이익을 얻기 위한 지점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겠죠? 최적의 생산량을 만들어야 내가 극대화된 이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치로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멘트를 그대로 갖다 적은 거야. 생산량 Q를 결정한다. 그럼 생산량 Q를 결정하는 이유는 바로 앞문장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 조정을 나타내는 그림 1에서 또 하나의 곡선은 네모 평균 비용 곡선.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그려진 평균 비용 곡선. 평균 비용은 여기 밑줄 평균 비용은 말 그대로 상품 한 단위당 평균적인 생산 비용. 눈으로 볼게요. 즉 CQ가 상품 한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뜻하고 그걸 선분 CQ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죠. 이거야. C로부터 Q로 내려오는 이 검정 색깔 실선 있죠. 점. 얘가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상품 한 단위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될 거야. 또 선분 BQ라고 한다면 여기부터가 되겠죠. 빨간 지점. CQ와 BQ는 여기에 차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될 거야. BQ의 길이가 한 단위당의 생산 비용을 말하기 때문에 상품 한 단위를 팔면 밑줄 선분 CB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익. 그래서 아까 CB 사이로부터 나오는 이 직사각형이 수익, 즉 이익이라고 설명드렸죠. 거기 나와 있는 차이점. 이렇게 구한 상품 한 단위당 이윤에 그것의 판매량 Q를 곱한 값이 기업의 이윤으로 이는 여기 밑줄 사각형 PABC의 면적과 같다. 같은 말 결국 상품 한 단위당 이윤이 나온다면 얘와 생산량 같은 말 판매량을 곱하면 얘가 바로 기업의 이윤이 된다. 결국 빨간 색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0부터 Q까지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될 거고 P부터 A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서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할 때 기업은 생산의 지속과 중단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매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손실을 보면서 생산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림 1에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가격을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가격이 이 생산 중단 가격보다 높을 때에 한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나오니 무슨 말이냐면 평균 비용 곡선에서 최저점이라고 말하면 어디냐면요. 이렇게 곡선 모양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검정 색깔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러한 곡선에서 최저점이 되겠죠. 맞아요?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 최저점이 이 회사의 마지노선 단계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금 생산 중단 가격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회사가 물건을 만들 때 우린 공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거야. 그죠? 그래서 단기 평균 곡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회사가 얼마나 많은 양을 공급할 것인가를 물어볼 때는 잘 봐. 회사는 지금 평균 비용 곡선에서 제일 작은 부분부터 한계 비용 곡선 제일 상단 부분까지 이 정도까지만 회사는 공급할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이 중단되는 가격으로부터 한계 비용의 최대치까지가
회사가 공급하는 양을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는 이 정도까지만 만들 거예요. 그래야 자기 회사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을 테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공급을 하냐라고 말한다면 지금 검정 색깔로 동그라미 친 부분부터 윗부분까지만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상에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각 기업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을 보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도출해보자. 쭉 나와 있는데 이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아래 문장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 안에 라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왜 안 읽었냐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그 문단 마지막 줄이 나오죠. 그게 제가 검정색깔로 방금 체크한 거예요. 생산 중단 가격 기점으로 이 정도가 그 위에 나와 있는 개별 기업 공급 곡선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이 말이랑 이 검정색이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됐어요? 아래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 안에 기업들이 양이나 음의 이윤을 갖는 단기 상황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는데 별다른 교란 요인 없이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하는 장기 균형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만약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바꾸게 될 것이고, 즉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갔는데 돈을 못 벌면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겠죠. 당연히 이런 기업이 존재하면 장기 균형 상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밑줄 완전 경쟁 시장이 장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 있어야 한다. 또 밑줄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극대화된 이윤이 0. 오른쪽 그 다음 세 번째 시장 전체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떨어져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된다. 지금 체크한 이 세 가지가 장기 균형 상태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될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금 봤던 그 세 가지가 충족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아래 보겠습니다. 즉 그림 2를 참고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아까 봤던 그래프랑 동일한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겁니다. 단기와 장기. 아까는 단기라고 하는 가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에서는 장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특이한 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평균, 비용, 곡선은 아까 봤던 단기와 달리 시장에서 정해준 가격 위에서만 놀고 있죠. 그래야 지속적인 게 이루어질 테니까. X축하고 Y축은 안 적을게요. 저기 나와 있는 단기 그래프처럼 수입과 비용이 될 거고 생산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P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도 되고 한계 수입 곡선도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아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건 최적의 생산량을 구할 때만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파란색이랑 검정색의 관계만 볼게요. 그럼 파란색과 검정색이 만나는 부분이 거기 교재에 보시면 G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됐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G라고 하는 지점부터 쭉 일자로 내려와서 형성된 이 Q라고 하는 부분이 최적의 생산량을 구성하는 부분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그래프랑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적의 생산량이라고 하는 건 극대화된 이익을 얻기 위한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하게 극대화된 이익을 얻기 위한 지점이다라고 말하는 건 단기 그래프나 장기 그래프나 똑같은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얘예요. 평균 비용 곡선. 평균 비용 곡선은 수익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수익이나 이익을 구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빨간 색깔 평균 비용 곡선과 P라고 하는 부분이 만나는 지점은 마찬가지 G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럼 결국 평균 비용 곡선과 P라고 하는 가격이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냐면 0점에서 만나고 있겠죠. 맞아요? 그럼 아까 봤던 단기와 달리 지금 보고 있는 장기는 수익 자체가 0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요. 즉 가격과 비용을 뺐더니 0이다. 아까는요. 가격과 비용을 뺐더니 넓이만큼이 수익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죠. 따라서 단기는요. 그래프상 수익 같은 말 이익이 등장하고요. 직사각형 부분. 장기 그래프는요. 장기는 그래프상 수익과 이익이 눈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셨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단기는 수익이 존재하고 장기는 수익이 없다라고 하니까 왜 얘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만 아시면 장기 그래프는 끝나요. 됐어요? 생각해봐. 눈으로만 봤을 때 가격과 비용을 뺐을 때 단기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나는 이만큼 돈을 벌어요. 반면에 장기라고 하는 시장을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이 0이래. 그럼 당연히 개나 소나 다 단기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서 저만큼의 수익을 얻을 거라는 거죠. 그래프만 단순히 본다면. 그런데 왜 이 장기 그래프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지는 이 비용적인 측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내가 지출하는 것 중에 변함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고정비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고정비가 있다면 선생님들 월급이 인상된다면 학원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월급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 달라지는 비용을 가변비라고 할 거야. 고정비는 학원 월세가 될 거고요. 건물에 내는 비. 근데 장기 그래프에서 이 비용에는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본문에 나와요. 정상 이윤이라고 하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그래프에서도 결국 그래프상 수익은 0이지만 실제 수익은 발생한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래프만 보면 수익은 0이지만 장기 그래프에서 비용에는 이미 정상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수익이 난 거라고. 됐어요?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만 이익이 나지만 실제 장기에서는 이미 비용에 내가 벌었던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익을 번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해요. 그래프만 보시는 방법만 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복잡하니까 일단 뒤에 거 볼게요. 그림 2를 참고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각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밑줄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야 한다. 아까 말했던 거야.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최적의 생산량 구할 때 썼던 방식이랑 똑같죠. 다음으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인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이 없기 위해서는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을 0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는 가격은 장기 평균 비용의 관계를 만족하는 생산 수준을 선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이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평균 비용 곡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수익과 이익을 구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기업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물어볼 때는 한계 비용 곡선 고려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수요 곡선 고려할 필요 없고 평균 비용 곡선적인 측면만 보시면 된다고요. 이어서 갈게요. 그런데도 이윤이 0인데 즉 아까 봤죠? 수익이 0이 난다. 같은 말 이윤이 0이다.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동그라미 이윤은 밑줄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다. 그리고 투하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입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 밑줄 쳐 놓으시고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 안에는 내가 지출하는 고정비와 가변비가 있는데 장기 시장에서는 고정비와 가변비 말고 정상 이윤이라고 하는 이익이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말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투하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정상 이윤이라고 불리는데 이윤이 0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밑줄 이윤이 0이라는 말은 기업이 생산활동에 들인 비용과 정상 이윤을 합한 금액만큼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비용에는 고정비, 가변비, 정상 이윤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눈으로 볼게요. 이렇게 정상 이윤을 얻는 기업들이 도태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의 세 번째 조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시장에서나 충족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균형 조건이다. 그림 2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P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G의 높이와 같을 때 아까 그래프죠? P랑 G 보시면 되고요.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돼요. 이 세 조건 메모쳐 볼까요? 거기서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번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 두 번째 극대화된 이윤이 0이다. 그리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룬다. 그게 G라고 하는 지점이 되겠죠. G.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P와 G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기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준다는 측면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경쟁의 대열에서 뒤떨어지는 기업은 가차없이 도태되고 많은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게 분명하고 여기 밑줄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다. 그 부분을 밑줄 쳐보시면 그게 아까 말했던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 될 거고요. 그 2번 문제 보실까요? 2번? 2번 문제 나와 있는 거를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맨 앞에 단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단위라고 그 컴퓨터 생산량 있죠? 그 위에다 단위라고 적어놔. 컴퓨터 생산량 위에다가 단위. 그 다음 보시면 총비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총비용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균비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그래프를 조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단위가 총 6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웬만하면 그대로 갈 거야. 쉬어가겠습니다. 똑같이 진짜.